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아이린쌤입니다. 오늘 이 해설 강의에서는 우리 고1 친구들이 처음 본 시험이죠. 2025 3월 학력 평가 영어 영역 오답률 탑5 문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전국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이 3월 학력 평가가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안 들어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나이가 취약했던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오답률 탑5 문항 때문에 1등급을 놓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1등급이나 2등급이 아닌 친구들은 거의 이거 다 틀렸을 겁니다. 왜냐면 탑5의 오답률이 굉장히 그 퍼센티지가 높거든요. 먼저 5개의 문항, 우리의 이 빌런들이 어떤 포인트가 가장 어려웠는지 먼저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원래 뭐 빈칸 순서 삽입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42번 어휘가 차지를 했습니다. 무려 72.9%의 친구들이 42번 어휘를 틀렸어요. 다양한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했었나요? 시간이 부족했다면 이 뒷부분에서 못 풀었을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은 친구들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였고 올해 얘가 어려웠던 이유는 글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쌤이 첫 번째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31번 빈칸 추론이에요. 이것도 66.7%의 친구들이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10명 중에 뭐 3명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얘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있었거든. 거의 다 거기로 끌려갔을 텐데 왜 그 선지가 안 되는지 쌤이 깔끔하게 해결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장 삽입입니다. 나는 빈칸이 어려워. 아니 나는 삽입이 어려워. 거의 둘 중에 한 명이죠. 영어가 어렵다. 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빈칸이 약한 친구가 있고 문장 삽입이 약한 친구가 있거든요. 오늘 이 39번은 우리에게 엄청 좋은 샘플입니다. 얘가 오답률 3위에 등극한 이유가 있어요. 얘를 문제를 푸는 논리가 없는 친구들은 오늘 꼭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즘 대세인 흐름상 무관한 문장이에요. 고1, 2 모의고사 그리고 고3에서도 흐름상 무관한 문장의 오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원래는 그렇게 막 우리가 주목할 만한 빈순삽함이라고 하는 4개 유형만큼 그 정도 급은 아니었거든요. 요즘 어려운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것도 쌤이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빈칸 추론 33번 문항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 5개 문항은 정말 완벽하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오늘 해결을 꼭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랑 같이 오답 노트를 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혹시 시험지를 갖고 있다면 시험지를 꺼내주시고요. 그리고 없는 친구들, 갖다 버린 친구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노트라도 꺼내놓고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단어 받아 쓰시고 아, 이거 문제 이렇게 풀어야 하는구나. 팁들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어려웠던 우리 첫 번째 빌런부터 물리치러 가볼게요. 42번 어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42번은 1지문 2문항이에요. 긴 하나의 글에서 2개의 문제를 냅니다. 그럼 하나의 글이니까 뭐가 똑같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똑같아요. 여러분이 글은 심심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 왜 글을 쓰는 건가요? 정보를 전달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막 피력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건데 전반부에 항상 약속이 있어요. 나는 전반부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먼저 세게 던져 놓을 거야. 이렇게 글의 전반부에 맥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문맥을 잡아야지만 글의 제목을 찾을 수 있고요. 문맥을 잡아야지만 글의 문맥상 어색한 어휘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글에서 통용되는 약속이에요. 모든 글은 전반부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던져줄 거야. 근데 그걸 찾는 연습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을 친구도 있을 테니까요. 꼼꼼하게 볼게요. 몇몇 연구자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spoken language, 언어를 말해지는 언어지 얘들아? 언어를 뭐라고 바라본대? incomplete. 이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incomplete. 불완전하다고. 좋은 뜻인가요? 불완전한 거? 완벽하지 않아. 별로 안 좋은 뜻이지? 마이너스라고 써놓을게요. 그리고 devices, 장치라고 바라본데 for capturing, capture는 포착하는 거지. 그치? 포착하는 것을 위해서 precise differences, 정확한 차이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언어는 좀 불완전하지. 자, 대표적인 예시. 너 남동생이랑 키 차이 몇 센치가 나?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면 선생님 남동생이랑 키 차이? 많이 나.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 언어로 그냥 많이. 많이가 여러분 어느 정도예요? 선생님한테 많이는 한 13cm 정도거든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5cm만 차이가 나도 키 차이 많이 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they think, 이 연구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언어는 좀 애매해. 너무 불완전한 수치의 묘사일 수 있어. 그들은 숫자가 대립 개념이다. 그쵸? 색깔을 바꿔서 number, 얘를 represent the most neutral language. 얘들아, 뉴트럴한 게 왜 대립되는 개념일까? 중립적이라는 거야.
묘사의 중립적인 언어다라고 바라본 거죠. 그럼 언어랑 숫자랑 지금 다른 점이 있는데 언어는 우리말로 바꿔볼까? 살짝 주관적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주관적이고 가변적이지. 반면에 뒤에 있는 숫자는 중립적이라고 했잖아. 이쪽이나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묘사 언어라는 거지. 객관. 이렇게 생각을 한대. 오케이? 그러면 부등호를 그려볼까요? 이 연구진의 입장에서는 스포큰 랭귀지가 묘사에 정확해? 아니면 넘버가 묘사를 위해 정확해? 그렇지, 넘버가 이겼네. 이들은 숫자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동생이랑 키 차이 몇 센치가 나? 그럼 나는 13cm가 차이가 나. 이렇게 말을 할 거거든. 이게 더 정확하잖아. 그치? 근데 그러나 뒤집혔죠. 이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전반부에서 말한 모두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우리 이런 걸 통념이라고 하죠. 전반부의 통념은 뭐였어, 얘들아? 숫자가 더 정확해. 정확한 거, 객관적인 건 숫자지 라는 이 생각을 바로 뒤에 뒤집었어요. However에서. However, when our language of description, 우리의 이 묘사의 언어가 is changed, 변화되었을 때, to number, 숫자로 바뀌었을 때, we do not move toward greater accuracy. 정확하다며. 근데 우리가 정확한, 더 큰 정확성으로 나아갈 수 없대요. 그러면 역접의 연결어 however를 기점으로 해서 넘버가 플러스였다가 뭘로 바뀌었어? accuracy, 정확하지 않다.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쵸? 숫자는 더 이상 정확하지 않아.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전반부를 꼼꼼하게 읽어서 이 글의 맥을 딱 잡아. 이 글의 맥은 뭐다?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숫자가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어. 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쭉 읽으러 갈 거야. Numbers are no more appropriate. 넘버는 더 이상 appropriate 이 단어 뭐죠? appropriate, 적절한이라는 이 형용사지. 적절한 그림이 아니에요. of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Then words, music, painting. 단어나 음악이나 그림보다 얘가 더 이상 정확하다고, 적합하다고 그 묘사를 위한 그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 숫자가 왜 적합하지 않을까? 바로 뒤에 보세요. While used for specific purpose. 비록이라고 이거 while을 해석을 했으면 너무 쉽게 찾았을 거야. 뭐뭐 하는 동안에가 아니라 while이 비록이에요. 비록, useful, 유용하기는 하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센서스가 인구조사예요. 인구수 파악을 위해서는 정확하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인구다. 뭐 이런 걸 조사할 때는 숫자가 도움이 되지. income distribution, 소득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돈 계산할 때도 숫자가 정확하기는 하지. 이럴 때는 유용하긴 하지만 이 숫자는 데이가 누구야 얘들아? 숫자죠. Numbers include information of enormous value. 많은 막대한 가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응? 많은 가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 얘들아 words, music, painting보다 더 적절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더 적절하지 않다고 이미 말을 해놓고 include래. 그래서 틀렸던 거죠. 누가 틀렸죠? include가 틀린 정보입니다. 알겠지? 이 숫자가 왜 완벽하지 않은 더 좋은 정보가 아니냐면 바로 얘는 정보를 빼놓고 있기 때문이야. 정보를 제거하기 때문이야. enormous value의 정보를. 예를 들어볼게. 그럼 이 예시를 통해서 바로 앞문장에 이 정보가 있냐, 없냐, 포함했냐, 뺐냐 라는 이 B의 문맥상 어휘 쓰임을 파악해 주시면 돼요. 자, 예시 보자. The future lives of young student. 미래의 삶이야. 젊은 학생들의 미래의 삶은 tied to, are tied. 무슨 뜻이야? 묶여져 있다. 타이가 넥타이잖아. 넥타이처럼 묶여 있어요. To their score on national test. 전국 단위에서 보는 시험. 우리나라로 보면 수능 점수와 같은 그 점수와 숫자와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효과로 whether they can continue with their education. 그들이 그들의 교육을 계속해 나갈지 말지. where, 어디에서, 그리고 무슨 비용이 달려 있을지 중요하게 on a handful of numbers. 한 줌의 숫자. 한 줌의 그 숫자, 수능 영어 1등급이라는 그 숫자에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할지 말지가 여기에 달려있다. 얘들아, 그럼 이 숫자가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단지 a handful of, 한 줌의 이 표현을 알았어야 많은 가치가 아니다라는 걸 찾을 수 있었겠죠. B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B를 찾기 위해서 B가 들어있는 문장에서의 while, 이 접속사 while의 의미도 중요했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예시에서 말하는 a handful of 이러한 단서들을 통해서 아, 얘가 많은 가치를 포함하지는 않구나 이걸 찾았어야지만 이 B가 틀린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였지. 그치? 그리고 이러한 숫자들은 do not account for,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account for 무슨 뜻이야? 설명하다. 설명하다라고 해석해야 돼. The quality of school, 학교의 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줄 수 없어요. 아, 가치에 대해서 value가 주관적인 질, 어떤 quality, quantity가 수, value는 가치라는 주관성이니까 이런 것들은 설명을 못한대요. 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Whether they have been tutored, 그들이 튜터링을 받았는지, 즉 개인 교습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설명 못 해줘요. 얘가 수능 영어 1등을 받았는데 과외를 받아서 그런 건지 혼자 공부했는지 이러한 다른 가치에 대해서는 다 배제하고 숫자로 그냥 1 이것만 무미건조하게 나타내는 거지. 그리고 have supportive parent, 지지적인 부모님이 있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그냥 방관주의자, 방관으로 이렇게 뭐 공부할지 말지 신경 안 쓰시는지 그런 것도 지금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친구가 원래 영어 너무 잘하는데 test anxiety, 뭐야 이거? 시험 불안이죠. 시험 불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시험만 못 봤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가 원래는 항상 1등급이 나올 실력이 있는 친구인데 운이 좀 안 좋게 그날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뭐 2등급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 기타 등등의 정보는 다 배제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숫자가 가진 맹점이에요. 숫자가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아니야?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이 quantity, 뭐죠? 양적인 수량화가 가능한 숫자의 정보는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finally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putting aside, 이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put aside, 옆에 두는 거니까 제쳐두다 라는 뜻이에요. 제쳐두면서 라는 분사구문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방식들을 옆으로 제쳐준 거야. 차치해 놓고서라도 in which statistical result can be manipulated. 통계적인 결과가 뭐 할 수 있다? 조작될 수 있다 라는 많은 방식들은 제쳐두고서라도 이 숫자에 또 하나의 단점 나왔죠? 단점 뭐야? 통계적인 정보를 조작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영어를 너무 잘하는 친구들만 모아놓고 걔네들끼리만 통계를 낸 거야. 그럼 다 1등급이겠지. 이게 통계가 신뢰도가 있는 숫자인 거야? 아니죠. 전국적으로 다 모아놓고 봤어야지만 이 통계가 정말 신뢰도가 있는 거지. 이렇게 얼마든지 악용하려면 통계적인 결과는 악용할 수 있거든. 얘가 조작될 수 있는 그 많은 방식을 차치해 놓고서라도 이게 또 수의 단점이죠. 수는 어떻게든 조작할 수 있잖아. 이거를 제외하고서라도 there are ways, 방식들이 있어요. in which turning people's life into numbers, 사람들의 인생을, 삶을 바꾸는 것은 뭘로? 수치화하는 것은 turn A into B,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수로 환산하는 거야. 야, 그럼 너무 잔인하지 않아? 내가 상위 몇 프로다. 나는 하위 몇 프로다. 이게 자꾸 계산이 되면은 좀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사람마다 다 다양한데? 이거는 도덕적으로 인슐레이팅 하는 거야. 여러분, 인슐레이트는 여기 각주를 준 단어예요. 차단하는 거야. 도덕적인 걸 차단하는 거. 도덕적으로 차단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마 내신 문제면 나올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차단한다라는 건 우리가 수치화할 수 없는 게 대표적으로 도덕적인 거 아니야? 너가 얼마나 양심 있는지, 너가 얼마나 양심이 없는지 이거는 수치화할 수 없잖아. 이 도덕적인 것들이 전부 다 배제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수치화하는 거. 그래서 바로 뒤에 부연 설명, statistic on crime, 만약에 범죄에 대한 통계를 했다고 치자. homelessness, 노숙자, 집이 없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통계를 낸다고 칠게요. 그리고 질병의 전파에 대해서 통계를 냈을 때 이 통계적인 수치들은 say nothing, 아무것도 말하지 못해. 실제 그 범죄자의 인생과 집이 없는 사람, homelessness, 이 사람의 인생과 그리고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을 못해. 그냥 범죄자가 이 마을에는 뭐 3%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는 노숙자가 한 5%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질병의 전파율이 한 20%예요. 수치화했을 때 그걸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 눈으로 눈으로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배제된 거지.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에서 봤던 enormous value들을,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We read statistics as report. 우리는 통계를 마치 보고서처럼 봐요.
an event at a distance. 멀리 있는 사건인 것처럼요. 다시 말하면 숫자를 볼 때 얘들아 멀리 있는 것처럼 본대. 감정이입을 해, 안 해? 안 해요. 그냥 감정을 배제한 채로 무미건조하게 바라보는 거야. 그러므로 allowing us to escape without being disturbed. 우리를 허락하겠죠. 어떻게? 탈출하게 허락하겠죠. 뭐 없이 탈출할 수 있어? 동요되지 않고서, 방해되지 않고 마음이 동요되는 거야. 이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동요되지 않고 외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지. 여기서 탈출하는 건 그러한 외면하다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동요되지 않고 탈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 통계는 인간과도 같다. 또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네요. Statistics are human being. 통계적인 수치를 복수처럼 취급한 겁니다. 이것들은 인간과도 같아요. With tears wipes, 눈물이 닦여진 인간. 눈물이 닦여진 인간이야. 이제 정신 차린 거지. 펑펑 울고 있으면 이제 파워 F형 인간이야. 감성적인 인간인데 이런 그 사람의 고통 이런 걸 전부 다 외면한 눈물 싹 닦인 T형 인간이 되는 거죠. 그쵸? 마지막 quantify with caution. 수량화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너가 수를 다룰 때는 with caution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를 가지고서 수를 수량화하세요. 이 마지막 문장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수를 절대적으로 믿지 마세요겠죠. 오케이? 나머지는 지금 어휘의 쓰임이 다 너무 예쁘고 괜찮았어요. 그냥 막 찍어서 D로 간 친구, 찍어서 E로 간 친구, 왜 문맥상 이 어휘들이 적절한지까지 확인을 하셨다면 42번은 문제풀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는 오답률 2위에 등극한 31번 빈칸 추론입니다. 총 4개의 빈칸 중에서 가장 빈칸의 길이가 짧은 게 31번에서 출제가 되죠. 여러분 이거 1번이랑 5번 선지가 가장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왜 5번이 안 되는지 다양한 단서들이 이 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빈칸 추론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나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었던 제일 중요한 전반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핵심 메시지를 찾고 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빈칸에는 그 반복되는 정보를 찾아서 넣어주셔야 돼요. 이 글이 바로 그러한 패턴이었죠. 근데 이 메시지가 좀 짤막해가지고 이걸 찾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디에 단서들이 숨어 있는지 선생님이 찾아주는 걸 보잖아? 그러면 이제 반박 불가해요. 정확한 근거들을 전부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When we see something that strikes you as beautiful, 뭔가 여러분이 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걸 보았을 때 우리는 정말로 보고 있어요. Partial reflection, 부분적인 투영, 반영만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에. 자, 전부 다 보는 거야? 아니, 아주 partial하게 일부분만 보고 있대요. Just as a painting or even a photograph only capture part of the real thing. 여러분이 보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은 오직 전체의 일부만을 포착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인강으로 쌤 보고 있잖아. 여기 전체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딱 요만큼만 보고 있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고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뭔가를 바라볼 때 그 아름다움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플라톤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문장에 글쓴이가 유명한 사람을 먼저 딱 던지면 나도 아는 사람인데? 이러니까 모든 독자들이 어떤 느낌이 들겠어? 근데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 말에 귀를 쫑긋 기울이겠죠. 나도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때는 유명한 사람, 전문가의 의견이 앞에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true beauty,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라고 일부라고. 아주 일부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Or what Plato called the form of beauty. 플라톤이 부르는 아름다움의 형태는 has no particular color. 특정한 색깔이 없어요. 그리고 모양도 없고요. 그리고 형태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없어요. 이게 변화된다라는 거야? 아예 없다는 거야? 없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이러한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아이디어 얘들아? 추상적인 아이디어지. Like the number 5, 숫자 5와 같이요. 여러분 숫자 5를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다른 색깔로 우리 숫자 5를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5를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치? 다양하게 써도 다 5인 것처럼. 오케이? 너는 숫자를 5를 그릴 것이야. You can make drawing of number 5 in blue. 파란 색깔로도 그릴 수가 있고 넘겨볼게요. 파란 색깔로도 그릴 수도 있고 or red ink, 빨강색 잉크로도 그릴 수 있고 크게도 그리고 작게도 그릴 수 있어. 여기서 크기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 근데 5라는 것 자체가 6으로 바뀐 건 아니잖아요. 크기만 달라졌을 뿐, 겉모양만 달라졌을 뿐 5라는 건 바뀌지 않았어요. Number 5 itself is none of those things.
nothing. o는 그것들 중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가변적이라면 커도 오고 작아도 오여야 돼. 바뀌어도 오고 얘도 오니까. 근데 이 중에 오는 없다잖아요. 그쵸? 이 중에 오는 없대요. The number 5 itself is none of those things. 앞에서 그린 것들, 이것들은 그냥 겉모습의 일부일 뿐이고 진짜 오는 아니야. It has no physical form. 또 나왔지? 형태가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없다. 그러니까 가변적이고 말고 할 게 없이 그냥 형태가 아예 없는 거야. 오라는 건 Think of the idea of triangle. 삼각형이라는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예시입니다. 또 나왔어요. 비록 it has no particular color or size. 삼각형이라는 건 특정 색깔이 정해진 거 아니죠. 그리고 특정한 크기도 정해진 건 아니에요. 요것도 삼각형이고 이것도 삼각형이야. 크게 해도. 그치만 it somehow. 이것은 어떻게든 within each and every triangle you see.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각각의 모든 그러한 삼각형 안에 어딘가에서 다 삼각형인 걸 볼 수는 있습니다. 얘도 삼각형이고 얘들아. 요것도 삼각형이고 이것도 삼각형이고. 그치? 어떻게든 삼각형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플라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The same is true of beauty. 아름다움도 똑같다고. 아름다운 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봐도 일단 아름다워 이거죠. 정해져 있는 딱 정형화된 것이 없어. The form of beauty somehow lies within each and every beautiful thing you see. 여러분이 보는 모든 그 아름다운 것들 어딘가에 바로 미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하죠. 어딘가에 있다. 선택지 이제 분석하러 가보겠습니다. 추상적인 1번이 정답이죠. 얘가 정답이었고요. 2번 실용적이다? 아니고 불완전하다? 아니고요. 완벽하지 않다가 아니었지. 완벽한 형태면 얘들아 삼각형 쌤이 방금 그린 거는 아름답지 않고 삼각형이 아닌 거야. 방금 예시로 나왔던 삼각형과 숫자 5였잖아. 얘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그걸 보고 5이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얘가 형태가 좀 이상해도 우리는 이거 삼각형이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완벽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어서 3번도 틀렸어요. 그다음 시각화가 가능하다? 시각화가 가능하지 않다. No actual form, 형태가 없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안 되고요. 변한다라는 건 5였다가 6이 됐다가 만약 삼각형이었다가 동그라미가 됐다가 이게 변하는 거지. 다 탈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빈칸 추로는 이렇게 1번이랑 5번 중에서 또는 3번이랑 1번 중에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 설명했으니까 깔끔하게 해결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오답률 탑 3, 39번 문장 삽입 해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딱 집중하고 문장 삽입 문제풀이 방법을 꼭 배워가세요. 자, 이 하나의 글에서 문장이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집을 나가버렸어. 특히 이 집을 나간 아이가 되게 눈에 띄는 금쪽이인 애가 나갈 때가 있거든요. 이 금쪽이가 집을 나가면 이 문장을 제 위치에 집어 넣어야 돼요. 우리 금쪽이 자녀의 특징 어떻죠? 아이덴티티가 아주 강하죠. 위에 있는 자녀들이랑 성질이 확 달라요. 원래 순둥순둥했다가 얘부터 약간 기센 애들이 태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역접의 연결어가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얘부터 흐름이 확 반전이 되는 금쪽이가 집을 나간 케이스입니다. 자, 얘를 원래 위치로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에 이 박스 문장을 집어 넣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박스 분석하는 게 문장 삽입에서 정말 중요해요. 사실 분석이랄 것도 없이 쓱 보시면 돼요. 쓱 봐서 역접의 연결어 but이나 우리가 많이 보는 however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얘를 기점으로 앞뒤 내용이 확 달라지는 분기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가 시작점이네.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이야기로 전개가 되겠네 라는 걸 예측을 하고 지문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금쪽이가 집을 나가지 않은 경우는 얘가 왜 집을 나갔을까요? 즉 역접의 연결어가 없는 박스도 있잖아. 그때는 뭐야? 뭐 지문 속에 이 가족 중에 누가 얘를 괴롭혔으니까 집을 나갔겠죠. 그래서 가족 중에 잡들이를 해야 돼요. 이 안에 연결어의 쓰임이 적절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는지는 지문 들어가서 한 문장 한 문장 선생님이 보여드릴 거예요. 자, 먼저 이 금쪽이 집 나간 아이를 찾아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러한 지혜가 이가 나왔네? this 이거 언제 쓰는 거죠, 여러분? 앞에 지혜가 언급이 됐을 때 이러한 지혜는 이렇게 두 번째 받아줄 때 쓰죠? 이렇게 문장 간의 위계가 결정이 되는 단어 이런 걸 뭐라고 하지? 그렇지, 지시사라고 하죠. 지시의 형용사. 얘가 있다면 이 지혜라는 이야기가 앞에도 있었어야 돼. 뭐에 관련된 지혜가 앞에 언급이 됐을까요? About how to deal with heat. 어떻게 열을 deal with, 다룰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 누적된 지혜는 accumulated
over century. 수세기에 걸쳐서 누적이 되었고 practical experience. 이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누적된 지혜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해서 누적된 지혜가 종종 무시를 당하고 있네. It's often, too often ignored. 너무 자주 무시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금쪽이가 약간 화가 난 것 같아요. 너무 무시를 당했으니까 지금 화가 나는 상황이야.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금쪽이가 나갔으니까 지문 속에서 금쪽이 앞 그리고 뒤 다른 형제들을 찾아가지고 비어있는 위치에 싹 집어넣으면 돼요. 금쪽이를 기점으로 앞에는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금쪽이 뒷문장에는 무시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져야 돼. 그치? 어떤 형제지가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자, 이제 이 집을 한번 원만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정의 불화를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The rise of air conditioning. 여러분 에어컨 알죠? 에어컨이 air conditioning 이거지. 에어컨의 이 상승. 냉방 시스템의 상승이죠. accelerate 했다. accelerate는 X를 밟다. 뭐야? 가속화했다지. The construction of sealed boxes. 여러분 seal이 뭐냐면요. 이렇게 밀봉하는 거예요. 밀폐된 상자의 건설을 가속화했다. 에어컨을 돌리려면 얘들아 창문을 열어놔야 돼? 문을 다 닫아야 돼? 문을 다 닫아야 돼. 그쵸? 그래서 밀봉된 그 상자 형태의 건설을 가속화했대요. 그리고 그 상자 안에서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관계부사라고 하죠. 어떤 설명인지 보겠습니다. 건물에 오로지 airflow, 그 건물의 공기 흐름은 is through, 뭘 통해서만 갈 수 있어? filter duct. 필터링이 되는, 즉 거르게 작업이 되는 공기순환 장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공기순환의 배관을 여기서 duct라고 했어요. 배관을 통해서만 공기가 지나가요. 여러분 건물이 이렇게 교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이씨 이게 또 교실이야. 에어컨 이렇게 밖으로 공기 나가는 배관 있잖아. 여기로만 공기가 흘러가고 다 밀봉되어 있어. 밀폐되어 있지. 그리고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이렇게 될 필요 없는데. 이렇게 만들 필요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방법이 있나 봐. 다른 방법에 대한 설명 바로 이어집니다. Look at any old building. 오래된 건물을 보래요. 아무거나 in a hot climate. 더운 지역에 가가지고 더운 기후에 아무 건물이나 봐봐.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whether it's in Chile or Marrakesh or Tehran. 여기는 이탈리아 남부 지중해성 기후 더운 곳이고요. 얘도 지금 더운 기후, 얘도 더운 기후예요. 다 더운 기후로 가가지고 그 기후에 있는 건물들을 봐봐. 그 더운 기후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냉방 시스템을 갖춘 건축물을 지었을 텐데 거기에 우리가 현대식 냉방 시스템을 보는 예와는 다른 특징이 있을 건가 봐. 그쵸? 그래서 보니까 1번 문장입니다. Architect understood. 시제가 또 과거로 갔어요. 그쵸? 건축가들은 이해했었어요. 이해했습니다. shade, 그늘의 중요성을, 공기 흐름의 중요성을, light color, 빛 색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검정색은 빛을 흡수하고 하얀색은 빛을 어떻게 해 얘들아? 그렇지 반사시키잖아. 그래서 우리 여름에는 검은색 옷 입으면 더 덥잖아. 알지 얘들아? 하얀 옷 입어야 돼. 그걸 미리 알고 있었대. 이 오래된 건축물을 지으신 과거의 건축가들이 알고 있었나 봐. 흐름이 잘 이어지고 있죠? 1번에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금쪽이 못 들어가죠. They oriented buildings to capture cool breeze. 그들은 방향을 설정하다, 지향하다의 뜻이 orient예요. 그들은 지향했다. 건물이 뭘 하는 방향을 지향했어? 차가운 바람, 산들바람을 breeze라고 하죠. 차가운 바람, 시원한 바람을 포착하는 걸 지향했어요. 그리고 block, 차단하는 것을 지향했습니다. to capture 하는 것을, 그리고 to block 하는 것을, 이 두 개가 연결되고 있지. The worst heat, 최악의 열기를 of the afternoon, 오후에 보통 그 사막은 얘들아 60도까지 올라간대요. 더워 죽겠어. 그치? 이런 열기를 차단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건물을 지었대요. 아, 이게 약간 오래된 우리 조상님들의, 우리 조상은 아니구나. 그쵸? 열대기후에 사시는 그분들의 지혜구나. 지혜 나왔죠? 그리고 day, 이 day 누구예요? 여러분 이 day 누구예요? 계속 얘랑 전부 다 architect죠. 그쵸? 시제도 계속 과거 시제, 과거 시제, 계속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2번에도 아무것도 못 들어가고 3번에도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지금 선생님 문장 다 연결하는 게 느껴지니 얘들아? 어떻게 연결했어? 대명사를 기점으로 해서 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하고 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 또 이어서 해주고 아무것도 역접으로 뒤집을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건더기가 없어.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and 그리고 they built with thick wall.
두꺼운 벽을 지었고요. white roof, 하얀 색깔 지붕을 지었어요. 그리고 transform, 그들은 transform, 얘를 사용했습니다. 채광창을 말하고요. over door, 문 위에다가 to encourage airflow, 뭘 하기 위해서? 공기의 흐름을 더 독려하기 위해서, 공기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다 과거 시제야. Anyone who has ever spent a few minutes in a mud brick house in Tuscan. 어떤 사람이라도 한 번이라도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는, 머드브릭은 얘들아 진흙으로 만든 벽돌이야. 진흙 벽돌 집에서 투스칸에 있는, 또는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야. On the narrow street of old Seville. 오래된 곳이니까 또 이거 뭐야? 현대식 건축물이야? 아니야? 아니지. 여기에 걸어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알 것이다. 뭘? How well, 얼마나 잘 이러한 건축물들이, 오래된 구식 냉방 설비를 갖춘 건축물들이 메소드가, 방식이 작동을 하는지 알 것이다. 여기까지 무슨 얘기예요? 오래된 지혜, 뭐에 대한 지혜지? 냉방 시스템이 엄청나다라는 지혜 이야기네요. 3번에도 아무것도 못 들어가, 데이가 아키텍트니까 누구든지 알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가 잘 반영된 건축물인지 누구든지 알 거다. 역접으로 뒤집을 만한 내용이 없으니 4번에도 아무것도 못 들어가. 그럼 마지막 5번인 것 같은데. 5번 뒤에는 무시당했다 들어가 그랬죠. 기억나죠? 5번 뒤에 in the sense, 이러한 점에서 무시당했다라는 점을 이어주는지 보자. Air conditioning is not just technology of personal comfort. 이 공기순환 기술, 냉방 시스템의 기술은 개인적인 편안함을 위한 기술이 아니다. 너무 네가 무시했었어. 이것은 또한 뭐다? 망각의 기술이다. 이거죠? 뭘 잊어버렸다는 거야? 과거에 그 오래된 지혜를 통해서 현대의 냉방 시스템이 왔는데 너 그거 까먹고 있었던 거야. 너 너무 오랫동안 무시했어. 자리는 5번 자리가 되겠죠. 안 어렵지 얘들아? 여기까지 해서 39번 문장 삽입 문제의 해설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답률 탑4 35번 흐름상 무관한 문장 제거하기 유형입니다. 여러분, 이 35번이 요즘 들어서 자꾸 오답률 탑10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어려운 유형으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문장에 항상 끼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장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가 어색하다는 걸 못 느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될까? 제거, 축출 대상의 특징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선택지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앞문장만 관련이 되어 있고 전체 글의 흐름이랑은 동떨어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뺐을 때 그 앞문장이랑 다음 문장이 너무 연결이 잘 되는 게 흐름상 무관한 문장을 풀 때 점검이라고 하죠. 검토, 수학처럼 검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흐름상 무관한 건 전체 글의 주제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전반부에서, 우리 모든 글에 약속이 있었지?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잘 기억해. 그리고 하나 더 잡으셔야 돼요. 흐름상 무관한 문장은 일관되게 쭉 끌고 가야 하는 주인공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를 얘기하면 안 되고 딱 하나의 주인공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걸 소재라고 합니다. 이 글의 주제와 소재를 전반부에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가보자. What does it mean?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For a character, 캐릭터가 히어로라는 것이, 아니면 뭐와 반대로, 빌런이랑 반대로 영웅의 특징이 대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아, 이 글은 영웅이 주인공인가 봐. 영웅을 정의하는 특징이 뭐야? 이게 주인공이야. 예술적이거나 엔터테인적인 그런 묘사에서 아주 필수적이다. 주제문 나왔죠? For the author,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to establish,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 protagonist and the audience. 주인공이랑 누구? audience, 청중들, 관객들, 이 대상들과 함께 긍정적 관계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대요. 끝! 얘들아, 영웅은 누구야? 청중들, 이 관중들이랑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주인공이야. 끝! 이거 잡았죠? 자, 이 글의 주인공, 핵심 소재는 영웅이 누구인가? 이고, 영웅에 대한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관객이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등장인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확실히 잡았으면 이제 1번부터 흐름이 잘 맞는지 보겠습니다. In order for tragedy or misfortune to draw out. 우리 비극이죠? tragedy. 비극과 그리고 불운, 이것들이 끌어내지기 위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누구에게서의 감정적 반응이야? 보는 사람들한테. 보면서 공감을 자아내기 위해서 캐릭터는 must be adjusted, 적응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So as to, 이거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 So as to be recognizable, 인식 가능할 수 있도록 적응을 해야 돼. As either friend or
enemy. 누구로 여러분? 친구이거나 아니면 적으로 둘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도록이야. 인식이 된다라는 건 긍정적인 관계가 확립이 된 거죠. 누구랑 누구랑? 이 등장인물이랑 보고 있는 우리 관객들과. 그치? 그렇게 되어야지만 한다. 그럼 전체 글의 주제랑 잘 어울리네. 그쵸? 이와 같은 맥락으로 likewise는 여러분 앞문장이랑 뒷문장에서 비슷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바로 앞문장에 무슨 얘기했죠? 비극이랑 불운 이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시청자에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관련이 있어야 돼. 친구로 인지되거나 아니면 적으로 인지되거나. 만약에 우리 친구가 얘들아 비극을 겪어서 그럼 같이 슬프겠지. 악당이 비극을 겪어서 그럼 잘 됐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겠지? 그치? 이게 바로 recognizable이니까 다음 문장 가보면서 likewise 이와 같이 the line between friend and enemy 바로 앞에서 언급된 뭐 나왔죠? friend랑 enemy 나왔죠? friend랑 enemy 그대로 나왔죠? 그치? 이 둘 간의 선은 is not clear in reality 현실에서 명료하지 않다 2번이 틀렸죠? 너무 틀렸죠? 여러분 우리 알고 보니까 틀린 거 이제 알겠지? 이 글에 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주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뭐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주인공도 안 들어가 있어요. 누가 영웅인지에 대해서도. 친구인지 enemy 다 안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리고 얘를 빼볼게요. 2번이 정답인데 2번이 사라진 2번을 없애고 나서 보시면 3번 문장과 1번 문장이 잘 연결이 돼요. Whether the portrayal is fictional or 이 묘사가 허구적이든 아니면 다큐멘터리 형식이든 간에 상관없이 we must feel 우리는 느껴야 돼요. 우리 관객이 느끼는 거지. The protagonist is someone 이 주인공은 누군가이다. 어떤 누군가이다? Whose action benefit us. 액션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야. benefit, 이득을 주는 혜택을 주는 거죠. The protagonist is or would be 아마도 아니면 그럴 것이다. A worthy champion or valued ally 우리에게 가치 있는 챔피언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가치 있는 ally 동맹으로 보여져야 돼요. 우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었으니까. 됐지? 3번 너무 잘 연결되고 4번, 5번도 뭐 어디 뺄 게 없는 애들이에요. 4번 가볼게. Violent action film. 폭력적인 액션 필름은 are often filled with dozens of incidental that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누구의? 마이너한 캐릭터들의. 여기 4번으로 간 친구들 엄청 많은데 이 마이너한 캐릭터는 누구야? 주인공이 아니죠. 주인공이 아니에요. They drew out little response. 반응이 거의 없는 이잖아. 이 글의 흐름과는 관련이 되어 있죠. In the audience, 청중들과. 보고 있는 대상들에게 반응이 없어.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써. 너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악당들이잖아. 그리고 마지막, in order to feel strong emotion, 강력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audience들은 must be emotionally invested. 감정적으로 투자를 받아야 돼요. in a character, 캐릭터에 as either ally or enemy. 연결되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돼. 뭐 해야 돼? 우리의 동맹이거나 아니면 적이거나. 오케이? 요게 뭐랑 뭐의 차이다? 악당인가? 주인공인가? 아니면 영웅인가의 차이다. 요렇게 우리 등장인물과의 정서적 연결을 느껴야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연결을 느낀다. 긍정적인 연결을 느껴야지만 정서적으로 공감한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였죠? 이렇게 해서 35번 흐름상 무관한 문장 2번 제거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빈칸 추론 해설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3번은 여러분 빈칸의 길이가 좀 기네요. 그쵸? 빈칸의 길이가 길어도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핵심 메시지가 빈칸에 들어갈 테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간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이제 중요한 걸 알겠죠? 우리의 피부 얘기를 하는데 피부가 컨덕트한다. 여러분 여기서 컨덕트의 뜻을 물어볼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전도한다. 전달하다야. 전기가 통하는 거지, 피부에. 여러분, 찌릿찌릿 이렇게 정전기 통한 적 있죠? 그렇게. 전기가 통해요. more, 더 통하거나 덜 효과적으로 통해요. depending on our emotion, 감정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전기가 더 잘 통하거나 안 통하거나 그렇대. 끝! 이 글의 사실 주제 끝이야. 피부의 전기 통화. 우리가 거의 피카츄 수준이야, 지금. 전기가 통하는데 언제? 감정에 따라서 더 잘 통하거나 안 통하거나 둘 중 하나래요. We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어요. When we are emotionally stimulated.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대표적으로 어떨 때 자극받죠? 스트레스 받을 때, 슬플 때, 아니면 intense emotion, 강력한 감정이야. 막 화가 난다든지 이러한 감정을 정말로 느낄 때 우리의 몸은 sweat, 땀이 납니다. 포카리 스웨트 먹어봤지?
얘들아? 언제 먹어? 땀날 때 먹잖아? 그 스웨트가 땀나다야. A tiny bit, 약간 땀이 나요. 그리고 so little, 너무나 적게 we might not be even notice,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 땀이 나고 있어요. 응?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슬프거나 그럴 때? 아니다. 화날 때는 땀이 나는데 얘들아, 슬플 때 땀이 나는 건 여러분 인지 못하지 않나요? 그치? 슬플 때는 뭐 긴장하거나 이런 건 알겠는데 뭐 슬프거나 이럴 때는 땀이 나는 건 잘 인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쵸? And when those tiny drop of sweat, 이렇게 별거 아닌 약간의 땀이거든? 이 약간의 땀이 나타났을 때 잠깐만 나 지금 땀 나는 거야? 이걸 인지했을 때 우리의 피부가 get more, 더 전기적으로 전도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야? 더 피카츄가 된다 이런 뜻이야. 우리 피부가 더 피카츄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전기가 잘 통해요. 여러분 우리 감전 언제 당하는지 알죠? 감전 진짜 위험한 건데 얘들아, 만약에 너가 콘센트에다가 물에 젖은 젓가락 있잖아. 그걸 집어넣으면 큰일 나는 거야. 절대로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서 피카츄가 되고 싶으면 하세요. 자, 근데 큰일 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물이 있으면 더 전기가 잘 통하잖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네가 손에 땀이 흥건하게 나서 긴장을 해가 너가 피카츄 팬사인회를 간 거야. 피카츄 팬사인회를 갔는데 피카츄랑 악수를 하고 싶은데 피카츄가 지금 막 너네 근데 피카츄 아는 거니? 모르는데 나만 신난 거 아니지? 잠깐만. 피카츄가 막 몸에 다 전기가 흐르는 쥐거든. 햄스터인가 쥐야. 걔랑 악수를 하는데 네가 땀이 났어. 그럼 너 어떻게 되는 거야? 감전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지막 피카츄 질문. 이러한 change in sweat, 땀, 샘의 활동이죠? 땀, 샘, 활동까지 끊으세요. 땀, 샘 활동에서의 이 변화가 happen, 발생합니다. 완전히 without your conscious mind. 뭐 없이? 의식적인 생각 없이 땀 나라 얍 한다고 나요? 안 나잖아. 그쵸? 이거 없이 난대요. Having much say in this matter. 이런 점에서. 그 다음에 if you feel emotionally intense.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약간 intense했다는 건 격앙된 거야. 감정적으로 좀 강렬하게 느껴진다면 you are gonna notice an increase. 여러분은 증가를 알아챌 거예요. Sweat gland activity. 땀샘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좀 미묘할 때는, 슬플 때는 땀이 나는 걸 몰라. 근데 너가 누가 봐도 화가 났어. 누가 봐도 제가 지금 발표하기 전에 긴장했어. 그럼 땀이 줄줄 나잖아. 그쵸? 다음으로 가보자. This is particularly useful from a scientific viewpoint. 이거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유용하대. 땀이 나는 걸 알아채는 거. 왜냐하면 it allows us to put an objective value. 우리에게 객관적인 가치를 두거든. 뭐에 대해서? subjective state of mind. 주관적인 마인드의 상태에 대해서. 땀이 난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되게 도움이 된대요. 땀이 나면 전기가 통하잖아. 전기가 더 잘 통하잖아. 전도율이 높아지잖아. 근데 그게 더 우리에게 주관을 뭘로 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것을 주관적인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과학적으로 유용하대. 우리는 실제로 이렇대. by tracking. 추적하는 거 트래킹 한다고 하죠. How your body subconsciously sweat. 뭘 추적하는 거야? 어떻게 너의 몸이 subconsciously, 잠재의식적으로 땀이 나는지를 추적함으로써, 그리고 by running a bit of electricity, 약간의 전기를 여러분의 피부에 흘려보냄으로써 뭘 할 수 있다? 바로 앞문장 들어가면 되겠죠. 바로 앞문장에서 나왔었던 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정답은 4번. Measure your emotional state. 여러분 바로 앞문장이라고 선생님이 말했는데 바로 앞문장에 무슨 얘기 나왔어요? 여러분의 그 객관적인 걸 주관적인 상태의 마인드라 그랬잖아. 그치? 원래 객관적으로 나 좀 긴장 안 했는데요. 근데 땀이 줄줄 나. 그럼 긴장한 거야. 그치? 이 객관적인 상태에 여러분의 감정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땀을 통해서.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빈칸을 풀 때 여러분 항상 믿어야 돼요, 여러분. 뭘 믿어야 돼? 이 문장 빈칸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뚫지 않아요. 얘랑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문맥상 동의어가 어딘가에 있는데 걔가 바로 앞에 있었지. 빈칸 앞뒤 근처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we can then turn the subjective, subconscious experience of emotional intensity. 우린 이렇게 주관적이고 잠재의식적인 감정적인 강도의 경험을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꾼다. 앞뒤에 2번 반복해주잖아. 이 감정적인 걸 뭘로 바꿔? 객관적인 수치화해서 인식을 할 수 있다. By figuring out, 알아내기 위해서 figure out, 알아내다. How good your skin get at transferring an electrical current. 여러분 current가 뭐예요? 흐름이죠. 전류.
그지? 전류라고 해석하면 돼. 얼마나 잘 여러분의 피부가 전류를 흘려보내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자, 여기 마지막 파트 한 번만 더 이해해 볼까요?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 너가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상태야, 지금. 나 지금 긴장한 게 맞나? 나 슬픈 거 맞나? 이걸 인지할 수 있게 누가 도와준다고요? 땀이 도와줘요. 땀이 이렇게 딱 그 전기가 흐르는 게 도와줘요. 그치?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반대로 이 객관적인 수치, 나 땀 많이 나는군.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얼마나 잘 여러분의 그 몸이 전기를 잘 흘려보내는지 알 수 있어. 뭘 통해서? 그 땀을 통해서 전기가 더 잘 통하니까. 그치? 그렇게 해서 앞뒤 다 똑같은 문장을, 똑같은 메시지를 다르게 표현하는 동의어들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물론 단어 하나는 아니지만 같은 표현들을 하는 문장이 분명히 전체글 일부에 있다. 이게 빈칸 추론을 푸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빈칸이 길 경우에는 앞뒤에 단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까지 꿀팁으로 전달을 드리면서 선택지 속어는 또 도와드려야죠. 가보도록 합시다. 1번, limit reaction of hormone. 호르몬의 반응을 제한한다? 아니고요. 2번, control electrical current. 전기의 흐름을 통제해버린다? 아니죠. 감정을 인지하게 도와주는 거지. improve your skin condition. 피부 상태가 좋아진다? 꿀피부다? 아니죠. 마지막, diversity emotional experiences. 감정적인 경험을 다양화한다?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다? 아니지. 그래서 여기는 너무 과잉 해석이고 정답은 4번, 감정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땀이 측정 기준이 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4번 체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첫 전공교양 학력평가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오답률 탑5 해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